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나 다리에서 통증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과 두려운 감정 등을 이유로 꼭 참아가며 생활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그러는 동안 척추 질환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척추의 질병은 흔하게 두 가지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 디스크.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뭐가 튀어나와서 탁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못 내려갑니다. 그게 처음에는 통증으로 오고 너무 심하게 막히는 경우는 마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걸 디스크라고 하고요. 협착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는 병입니다. 보통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신경을 쪼우듯이 협착을 일으킵니다. 좁아질 협에 붙을 착자. 그 사이 신경이 못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을 일으키게 돼요. 허리는 걷거나 앉을 때 체중 부하가 생기는 대표적인 부위입니다. 구부정한 자세나 무리한 운동 등으로 쉽게 자극을 받죠.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의 유연성이 떨어져 통증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손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통증이 느껴졌을 때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용민 원장과 함께 소홀해지기 쉬운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척추 질환은 걸음걸이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고 걸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장희숙 씨는 수개월 전부터 시작된 통증을 잡기 위해 여러 병원에 전전했습니다. 4월 말부터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뭐 협착증인 줄 알고 병원에 엑스레이 찍었을 때는 협착증이라 해서 그래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낫지를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MRI 찍어봤더만은 디스크 파열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신경 차단 주사도 맞았고 뭐 침도 맞아봤고 뭐 순화도 한두 번 받아봤고 그랬네. 일상생활 자체가 걸으면은 허리보다는 솔직히 엉치부터 다리까지가 많이 당기고 저리니까 걷지를 못했어요. 조금만 걸어도 많이 저리고 무릎이 아프고 하니까 걷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바로 눕지를 못했어요. 잠을 못 자요. 바로를 못 눕으니까 잠을 못 잤어. 그게 힘들어요. 그간 받아온 치료들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어도 희망을 잃고 싶진 않았습니다. 새마음 새뜻으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는 절개식 수술법을 권유받은 상황입니다. 장희숙 씨의 통증을 해결하려면 정말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걸까요? 삶의 질을 저하시킨 원인은 요추 3번, 4번의 추간판 탈출증, 다시 말해 허리 디스크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개월 전부터 왼쪽 엉덩이, 허벅지, 그다음 무릎 주변에 심한 통증, 그게 이제 장단지 안쪽까지 내려가는 방사통으로 내원하신 분이에요. 요추부 3, 4번 사이에 추간판이 탈출증, 뼈하고 뼈 사이에 있어야 될 디스크가 뼈하고 뼈 사이에 있지 않고 조각이 나면서 조각의 일부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신경세포를 누르면, 신경근을 누르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치료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실제로 영구적인 손상이 좀 더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극을 받고 자리에서 이탈한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신경이 연결된 하지의 근력도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비수술 치료에 속하는 신경성형술이나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4번에 디스크병이고 어머니 마비가 아마 와 있을 거예요. 이쪽은 대부분 디스크가 이렇게 심하게 터지면 힘이 좀 빠지는 부분입니다. 쪽으로 하얀 게 신경이에요. 그럼 뭐가 불룩 나와 있죠, 까만 게. 까만 게 불룩 나와 있죠. 지금 디스크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같은 경우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비가 오면 대개는 상당히 안 좋은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남기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잘 안 돌아와요. 일단 오면 잘 안 돌아옵니다. 마비가 오면. 그래서 힘이 빠졌다. 내가 일상생활에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왔다. 걸을 수가 없다. 바로 병원에 와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치료는 내시경을 이용할 겁니다. 굳이 절개식 수술을 하지 않아도 디스크를 제거하고 신경 주변을 정리할 수 있죠.
사실 대부분의 디스크 탈출증, 디스크가 터진다든지 흘러내린다든지 굉장히 심해도 한방향 내시경으로 큰 수술 안 하고 옆구리 쪽으로 작은 내시경을 넣어서 신경 바로 밑에 있는 디스크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잘만 들어가면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디스크가 보여요. 그럼 그 디스크 끄집어내면 끝이 나는 거예요. 내시경 들어가서 실제로 디스크, 신경 밑에 있는 디스크를 끄집어내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간 신경이 쭉 내려와요. 신경 회복을 완전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디스크 안쪽에 원래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들 중에 흔들거릴 것 같은 디스크들을 좀 제거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옆구리 쪽으로 작은 구멍을 내 내시경 기구를 삽입합니다. 병변 부위에 접근하면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탈출한 디스크 조각을 제거하는데요. 국소 마취로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낮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튀어나와서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제거를 해가지고 공간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서 이 위에 움직이는 게 펄럭이는 게 신경입니다. 신경이 아주 박동이 괜찮습니다. 디스크 조각을 무사히 몸 밖으로 빼냈습니다. 절개를 하지 않은 만큼 회복도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잘 됐어요. 아주 잘 됐으니까 이게 조금 어지럽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뭐 시간 지나면 다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잘 됐습니다. 디스크가 터진 게 그냥 단순히 터진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다음 자세라든지 뭐 이런 우리 행동 양식 같은 게 잘못돼서 서로 충돌해서 생기는 병이 디스크병입니다. 다시 디스크병이 안 생기려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술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됐고 앞으로 관리 잘해서 이런 병을 다시 앓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보는 장희숙 씨. 어제까지만 해도 몇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다리를 문지르고 밤에는 잠을 설쳐야 했는데요. 뚜렷한 변화가 생겼을까요? 아주 좋아요. 예,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지금은 잠도 잘 자고 통증도 없고 뭐 그래서 아주 좋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압박돼 있던 신경이 풀린 덕분에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하지의 힘도 돌아오기 시작해 바르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잠도 편안하게 잤다고 하는데요. 남은 건 회복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이제는 척추 건강을 잘 지켜나가야겠죠. 시술하고 나서 경과 보니까 디스크 빠진 만큼 굉장히 경과 좋은 상태고 통증도 지금 전혀 없는 상태고 되게 좋은 거는 환자분 힘도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환자분 같은 경우 아주 잘 회복이 됐고 앞으로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허리 조심하고 무거운 거 안 들고 우지기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죠. 걷는 걸 좋아하니까 많이 걸어 다니고 싶고 산에도 올라가고 싶고 그래요. 석경자 씨가 허리와 다리에서 통증을 느낀 지도 수년째입니다. 여러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는데요. 최근에는 장단지의 경련이 심해져 걱정이 커졌습니다. 허리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아픈 지가. 그런데 갑자기 다리가 떨려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갔더만 선생님이 다른 병원에 갔더만은 허리 아파가 그럴 수도 있다 해서 그래 갑자기 이렇게 오게 됐는데 검사해 보니까 허리가 안 좋다 해서 갑자기 이렇게 시술하게 됐습니다. 석경자 씨가 느낀 불안감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루게릭병을 앓았기 때문인데요. 혹시 남편처럼 큰 병이 생긴 건 아닌가 하며 병원을 찾은 결과 다행히 시민성 경련인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환경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대신 만성적인 통증에 한해서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죠. 하지방사통이 특징인 질환입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 떨림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근육병이라든지 뭐 뇌라든지 척수의 문제로 인한 뭐 떨림병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신경성이 조금 더 의심이 되고 이거는 크게 치료할 병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교정하는 방법 그리고 간단한 약물 치료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 통증, 그 다음에 하지의 방사통 이 부분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요추 3번, 4번, 4번, 5번 사이에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된 데 이어 위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배 쪽으로 밀려나는 척추 전방전이증도 확인됐습니다.
아주 심한 상태는 아닌데요. 신경만 감압해줘도 충분히 통증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수술은 미뤄두기로 했습니다.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가느다란 카테터 끝으로 유착을 풀고 약물을 주입하는 기존의 신경 성형술에서 더 나아가 풍선을 이용해 협착 부위를 확장하는 치료법입니다.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전 방식대로 뼈가 어긋났으니까 나사못을 넣어서 원래대로 맞추자, 뭐 그런 방법도 뭐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좀 작은 방법을 먼저 해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선택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느다란 풍선을 협착증이 심한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좀 밀어내고 바깥으로 박리를 좀 시켜주면 사실은 신경의 자극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압력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고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만 된다면 사실은 상당 부분 통증이 좀 가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국소 마취를 한 후 치료를 진행합니다. 어머님 시술 시작할게요.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취합니다. 따끔해요. 꼬리뼈를 통해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실시간 영상 장치를 보면서 병변 부위로 위치시키는데요. 카테터에 달린 풍선을 부풀려 척추관을 넓혀줍니다. 풍선을 확장시켜서 신경하고 협착증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떼놓는 작업들을 지금 할 거예요. 신경의 부기와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물 치료도 함께 진행합니다. 물리적으로 유착을 제거한 후 화학적으로 염증을 줄여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것이죠. 치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아주 심하지 않은 협착증,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한 증상, 또 척추 전방 전이증도 상당히 있었던 부분인데 신경이 많이 좀 끼어서 예민해져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엔 대개는 이런 간접적인 시술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술도 되게 잘 됐고 아마 환자분도 꽤 많이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석경자 씨. 시술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른 장점을 가진 치료를 받았는데요. 불편한 증상은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 하기 전에는 많이 좀 불편했거든요. 일어날 때도 그렇고 서가 다닐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편해요. 김용민 병원장도 석경자 씨의 경과를 보기 위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제 시술하고 오늘 한번 돌아보니까 어떻던가요? 걸을 때 막 아프고 그런 거 없으시죠? 여기 수술한 자리 공개만 좀 시술한 부분, 그죠? 시술한 부분은 좀 아플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제 치료기구가 잠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한 땀 꼬매놨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조금 아리는 정도는 있을 겁니다. 다리만 괜찮으면 돼요. 통증은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어요, 지금. 그리고 유지도 아마 잘 될 겁니다. 앞으로 잘 유지하면 되고 통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통증 잘 잡았으니까 앞으로 병이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될 단계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좀 운동도 하고 살도 좀 빼야지. 갑자기 살이 많이 찌다 보니까 허리가 더 무리 온 것 같아. 다리 경련도 또 많이 오고. 좀 신경을 써야지. 선생님 수고하시고 했는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렸던 안재민 씨. 1년 전부터는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걸음을 떼는 게 어려웠습니다. 통증을 넘어 전기가 흐르는 듯한 불쾌감도 심했죠. 어렸을 때 합기도를 하면서 낙법 치고 공중회전을 하고 이러니까 어렸을 때 좀 무리가 많이 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좀 허리가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아침이 나면은 바로 서지를 못하니까 또 허리가 막 끊어질 정도로 막 서면은 막 터질 정도로 이렇게 통증이 있으니까 걷는 거는 한 100m, 200m 가면은 그지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굽힐 정도로 힘들었어요. 통증의 원인은 요추 3번, 4번, 4번, 5번의 척추관 협착증이었습니다.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다른 병원에서는 인공뼈를 넣는 유합술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절개 범위가 크고 회복 기간이 긴 수술은 되도록 피하고 싶었죠. 그러던 중 다른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유합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군데 문제가 생겨서 유합술이라든지 뼈를 맞추는 수술들을 여러 번 권유를 받고 고민을 많이 하시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감압이 잘 되고 척추뼈대를 잘 살려놓는다면 유합술까지 가지 않아도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치료에는 양방향 내시경이 이용됐죠.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짜고 하는 수술보다는 작게 열어가지고 제일 심한 문제가 생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 추후에 조금씩 문제가 생긴다면 그걸 조금씩 우리가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시술 계획을 세웠고 환자분의 경우에 아마 이 선택이 아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환자분 증상이 거의 다 사라진 상태로 실제로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있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 4군데를 감압하고 요추 3번, 4번에 파열된 디스크도 함께 치료해 통증의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퇴원한 후로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처럼 몸이 가벼워졌는데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빠르게 건강을 되찾지 못했을 겁니다. 감압 수술이라고 나사못을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그 사업은 해놓으면은 3, 4분이 또 안 좋아지고 하면은 아예 나사못을 많이 박아서 고정해서 가자는데 내가 생각하기는 그 나사못을 8개에서 6개 박는다면은 로봇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또 절개를 많이 한다니까 이거는 너무 큰 대응 수술이다. 이래서 좋은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이런 제인데 또 운이 좋게 이 척추 내시경 양방향 수술을 하게 되어서 제가 새로운 건강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백명자 씨는 지난 6월에 내시경 디스크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주사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태였죠. 아프기는 이제 조금씩은 아팠었는데 갑자기 아픈 건 작년 한 12월쯤 저는 이제 되게 그건 안 하고 여기 엉덩이 안쪽하고 또 사타구니 쪽하고 걸으면 되게 좀 많이 아팠었고요. 그리고 다리도 약간 이제 조금 당기는 듯한 느낌이었고 저는 또 무릎 여기가 좀 많이 아리듯이 아팠어요. 그리고 허리는 이제 디스크가 오고 나서는 허리 쪽이 또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그 증상은 그랬습니다. 걸으면 좀 걷기가 불편했었어요.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을 거라는 생각에 통증을 참아보려고 했건만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바람에 병원에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무리하면 힘들고 걸을 때마다 쉬어가야 하는 협착증 증상이 있었다면 상태가 나빠진 후로는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도 통증이 이어지는 디스크 증상까지 생겼죠. 요추 3번, 4번에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증이, 요추 4번, 5번에는 협착증이 발견됐습니다. 원래 4번, 5번 간에는 이제 디스크 탈출증, 허리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고장이 나서 조금 나와 있었고 그 위에 3, 4번에 또 약간의 협착증이 있었는데 거기서 디스크가 탈출증,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안 그래도 조금 좁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 사이에 큰 조각이 들어오니까 꽉 막혀서 심한 통증이 나타났던 상태였습니다. 유합술을 하기는 조금 이른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내시경을 넣어서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고 뼈 손상을 최소화하고 관절을 충분히 살린다면은 유합술까지 안 가고 간단하게 우리가 수술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시술을 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도 약간 있었기 때문에 후관절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생활은 거의 다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힘쓰는 일이라든가 좀 오래 차에 앉는다든가 이런 게 앉는 거는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앉아서 무거운 물건을 민다든지 든다든지 힘을 주는 동작들은 조금만 피하시는 게 좋아요. 드는 건 안 돼도 이런 미는 그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허리 힘 딱 주고 뭘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조금 피하세요. 용 쓰고 내가 온몸 힘 주고 경직되는 자세들. 이제는 대부분의 통증이 사라진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리가 따르지 않는데요.
그래도 자극을 받기 쉬운 부위인 만큼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생활화하는 게 좋습니다. 잘 해낼 수 있겠죠? 이제 균형이 어느 정도 회복될 때까지는 조금 피하셔야 돼요.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바른 생활을 하고 뭐 자세도 바르게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먹는 것도 좀 알아서 먹고 그러면서 관리하면서 그렇게 이제 허리를 위해서 저도 이제 지금까지 안 했던 거 열심히 운동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척추 질환은 직업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신계출 씨가 수십 년간 통증과 싸워온 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졌기 때문이죠. 물론 저는 젊을 때 허리를 운동하다 좀 다쳤거든요. 제가 직업이 일식 조리사다 보니까 통증 치료받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나서면 또 일을 하고 또 나는 그게 몇 년을 흘린 게 아니라 뭐 한 40년을 흘렸어요. 또 오기 전에도 한 일주일 전까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막 수차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팠어요. 뭐 조금만 움직이면 허리가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어날 정도가 못 됐어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 한 병원에서 절개식 수술법을 권유받기도 했는데요. 업무에 지장이 생겨 선뜻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병원을 찾았죠.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을 보였고 실제로 MRI 검사를 해보니까 3, 4번에 4번 두 군데의 협착증이 발견이 됐어요. 다행히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가 가능해 지난 8월 척추 후궁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흉터도 작게 남았죠. 여기 보면 딱 이거 딱 연필 크기예요. 네. 연필 정도 크기 절개 넣어가지고 요 안에 이렇게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내시경이 들어가가지고 안쪽에서 실제로는 제가 왼쪽으로 들어갔어요. 왼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에 있는 문제가 생긴 협착증 다 시술하고 따로 오른쪽에 구멍을 뚫은 게 아니고 얘를 확 내시경을 눕혀서 오른쪽으로 뼈 밑으로 넘어가서 뒤쪽에 있는 근육하고 인대하고 뼈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안쪽에서 협착증만 싹 걷어내고 나온 거죠. 협착된 부위를 풀어주고 돌출된 뼈 조각과 인대도 충분히 제거해 신경이 지나는 길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1시간 내지 한 2시간 정도는 걷거든요. 네네. 조금 경사가 지고 상관없어요. 네. 조금 평지도 걷고 네네. 하는데 걷고 나면은 모든 게 다 원활하고 확실히 훨씬 예. 편해지죠. 오랫동안 이어지던 통증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산책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때도 큰 지장이 없는데요.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 속에 자세들을 좀 교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 교정, 자세 교정, 그 다음에 일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할 때 허리에 부담을 주는 습관들, 자세를 좀 바꾸는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신계출 씨처럼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직업을 가지면 허리에 무리를 줘 척추 질환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재활 운동을 꾸준히 하되 일상에서도 틈틈이 휴식을 취해야 자극을 줄여줄 수 있죠. 수차례의 시도 끝에 통증에서 벗어난 만큼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게 허리 아파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내 나름대로 좀 이래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분들한테 또 들어보면은 뭐 수술하고 나서 관리를 잘못해가 재발을 하고 이렇다는데 그게 역점을 두고 저는 열심히 재활 훈련을 제 자신대로 하고 있습니다. 척추가 보내는 통증 신호는 가볍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일시적인 통증이라고 생각하거나 참고 살아도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판단이 병을 키우게 되죠. 통증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증상인지 아니면 이게 스쳐 지나갈 증상이 아니고 계속 나를 괴롭히고 계속 악화를 시키고 내 생활을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증상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이 심하다고 많이 아픈 건 아니에요. 사진이 덜해도 굉장히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시술까지도 안 가고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시술 정도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안의 상태가 굉장히 심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보자마자 바로 치료를 해야 되고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 상태를 확인을 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몸을 관리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